2022년 11월 2일에서 3일에 걸쳐 진행이 된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남북 관계가 정치 프리즘으로 해석을 하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냐 안 하냐,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와 같은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과 정치 협상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조건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전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핵 청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의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한 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에서 긴장 고조에 사용이 된 경비와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북한은 향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군사적 긴장 수준을 더 고도화하여 2017년과 18년과 같이 대외 협상력을 최대한 부풀린 뒤 대한민국과 미국을 격리시키고 3차 미북 협상 회담을 추진한 것처럼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게인 2018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2일부터 3일의 북한의 도발을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일 오전 6시 51분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 51분경에는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서 NLL 남쪽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오전 9시 12분부터는 황해남도 낙원군 정평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군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이 되는 발사체 1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오후 1시 27분경에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를 했고 오후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는 황해남도 선덕과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황해남도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6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3일 오전 7시 40분경에는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7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으나 동해에 추락을 하는 실패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8시 39분에는 평안남도 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약 25시간 동안 최소 28발의 각종 미사일과 10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금과 같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한 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였던 2018년도 초 평창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의도적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미북 정상회담인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이 이를 국민들에게 왜곡했을 뿐 본질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민국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2022년 10월 이후 진행이 되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2017년과 2018년과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그동안 대한민국 내부에 구축해놓은 남조선 혁명 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이 피상적이고 위장된 한반도 평화를 주장을 하고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선전 전략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취할 대응 자세는 북한이 7차든 8차든 9차든 그 이상이든 핵실험을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러한 도발로 북한 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금전적, 실제 이익이 없다는 점과 저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서 현 정권의 책임자가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평화회담에 응할 경우 지난 2018년 문재인이 북한의 이용을 당한 것과 같이 북한 노동당이 미북 회담의 징검다리로 활용을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 노동당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북한이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핵 군축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노동당이 2022년 10월부터 11월에 진행이 되는 이 무력 협박이 성공을 해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고 실무 차원이라도 핵 군축이라는 단어가 협의 목록에 오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파열이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는 7차 또는 8차 또는 9차의 핵실험을 강행을 하고 핵 보유국에 준하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한 뒤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실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을 감축을 하거나 철수하도록 압박을 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시키고 이러한 상황이 형성이 되면 핵 강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통제력을 확보한 뒤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한다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이는 김정일 시절에 이미 북한이 수립을 한 대남 적화 전략입니다. 만약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와 같은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경우에 북한은 문재인 시절처럼 핵 동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민족주의적, 인도주의적 슬로건을 갖고 식량, 자원 등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내부 경제에 숨통을 틔운 뒤 다시 핵 동결 약속을 깨고 핵개발을 재개하는 기만적인 유화책을 실행을 해서 시간 벌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미국과의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과 기만적 핵 동결 후 위장된 평화 공세 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원칙을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문서로 합의를 하고 공개 성명 등의 형태로 천명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본인은 첫 번째, 북한의 핵개발과 핵도발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두 번째, 한미동맹의 형상 변경 불가의 원칙, 세 번째,
우선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한 후 그 다음에 대북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네 번째, 먼저 비핵화 검증을 한 후 대북 지원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원칙. 다섯 번째,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할 시에 물리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한다는 원칙. 여섯 번째, 북한의 체제가 붕괴된 후를 대비한 국제적 대응의 원칙 등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